오늘 영상에서는 코인 거래를 처음 접하신 분도 바로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핵심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따라오시면 흐름이 깔끔하게 잡히실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코인 거래 입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 빠져나가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노리는 단타 접근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전에 꼭 챙겨야 할 100달러 가입 이벤트입니다. 이 5가지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방향을 맞춰도 누군가는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고 누군가는 같은 장에서도 훨씬 유리한 자리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방법과 입금 없이 100달러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을 링크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만 보지 마시고 고정 댓글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지급받는 100달러만으로 당장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실제 거래 구조를 익혀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몇백만 원 규모의 수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돈으로 덤비기보다 이벤트로 받은 금액으로 시장의 속도와 감정을 체험해보는 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구간에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내 자금이 들어갈 때 훨씬 침착해집니다. 이제 가장 먼저 왜 많은 분들이 코인에 관심을 가지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숫자 몇 개만 봐도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지 감이 바로 오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 같은 1,000만 원으로 금과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각각 투자했다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기서 시장의 성격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셨다면 약 233.5g 정도를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5,16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단순 비교했을 때 2016년에 1,000만 원어치의 아파트 가치에 해당하는 비중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면 2026년 기준으로 26억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 자체가 이미 설명을 끝내버립니다. 이 정도 결과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왜 코인을 아예 외면해야 하지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이 결국 코인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코인은 오를 때만 기회가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승이 보이면 롱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하락이 강하면 숏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향만 맞추면 기회가 생깁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부담 면에서 다른 투자보다 유리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코인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투자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거래소의 핵심 기능인 레버리지가 더해집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사실상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하나 때문에 시장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을 때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5천만 원 규모의 포지션을 굴릴 수 있습니다. 30억 넘는 자금을 가진 분이라면 몰라도 적은 종잣돈으로 큰 수익을 노릴 때는 이 기능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결국 코인 거래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차트를 아무리 잘 봐도 거래소 선택이 틀리면 수수료와 기능 제한 때문에 출발선부터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이 막혀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최대 100배까지 지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 규모까지 접근이 가능하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단타에서는 방향보다 수수료가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낮기 때문에 많이 사고 파는 분일수록 차이가 눈덩이처럼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체감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만 해도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거래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나고 고정 댓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핏 작아 보여도 단타에서는 이 숫자가 정말 잔인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치고 거기에 20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거래할 때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한 번 진입하고 한 번 정리할 때 체감이 확 옵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로만 220만 원이 나갑니다. 차트를 마치고도 돈이 안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력 부족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실수록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써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수익은 자꾸 새어나가고 멘탈은 무너지고 결국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대형 거래소 4곳을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 방식이 얼마나 쉬운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를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놓고 봐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어 지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레버리지 배수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레버리지 선택폭만 봐도 A 거래소가 상당히 공격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원화 입출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결국 실제 사용 편의성까지 따지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그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수수료,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원화 입출금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실전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들어가는 방식이고 하락에 베팅하는 구조입니다. 롱은 상승 흐름이 강할 때 유리합니다. 차트에서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전체적인 방향이 우상향으로 이어진다면 롱 진입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위로 달릴 때는 그 힘을 거스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은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롱 포지션 근거로 많이 사용됩니다. 거래량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붙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승은 힘이 실리기 때문에 롱 포지션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뉴스 역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면 가격은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롱을 보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차트에서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나와도 힘없이 꺾이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숏 쪽이 더 유리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를 많이 봅니다. 이 신호는 시장의 힘이 아래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하락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계속 감소한다면 겉으로는 상승 같아 보여도 안쪽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숏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도 하락 확률은 커집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재료는 가격을 아래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보조지표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들이 많이 쓰입니다. 이 도구들은 단순히 예쁘게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진입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서 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도 함께 보면 훨씬 좋습니다. 시장의 추세와 변동성을 더 또렷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롱이든 숏이든 한 가지 신호만 믿지 말고 여러 근거가 겹치는 자리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롱 포지션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될 때 잡고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가 나올 때 잡아야 합니다. 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모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와 선물 거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기준만 잡히면 시장이 훨씬 덜 무섭게 보이실 겁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이 아니라 제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수료 할인 방법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까지 있으니 꼭 고정 댓글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내용들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쉽고 더 강력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